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나만 만만하게 볼까요? 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제가 계산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부탁은 늘 저한테만 하고 제 수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8살 박인순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밥 먹을 때마다 꼭 박 어르신이 계산을 하셨어요. 처음엔 기분 좋게 사셨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고맙다는 말도 없고 오히려 오늘도 인순이가 사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돈 내는 사람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이런 감정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부탁만 하고 남의 수고를 쉽게 여기는 사람. 정색하기엔 애매하지만 마음속에 자꾸 쌓이는 서운함. 이게 바로 은근한 무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를 잘 봅니다. 이 사람은 거절 못해. 이 사람은 뭐라 안 하겠지 그 여지를 보여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마치 약한 고리를 찾는 것처럼요. 부산에 사는 70살 최동철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착했어요.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싫어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본 거예요. 최 어르신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달라지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걸음은 호의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웃으며 선을 긋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되 무조건적인 예스맨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호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오늘 차 좀 태워줘 하고 부탁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고 기름값 한 푼 안 주고 고맙다는 말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계속 태워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어려워요. 다음엔 도와드릴게요. 거절이 아니라 사정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번 거절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매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5살 이미경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거절을 못했어요. 미안해서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계속 예스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본다는 걸요. 그 뒤로 이 어르신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존중하더랍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경계를 안 세웠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누구나 함부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문을 두드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연습을요.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어려워요.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웃으면서도 단호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야죠. 저는 원래 맹해서 그래요. 나이 먹으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런 말 혹시 자주 하시나요? 겸손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위험한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72살 김명자 어르신은 늘 이렇게 자신을 낮추곤 하셨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제가 뭘 안다고요, 맹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명자 씨 참 겸손하시네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김 어르신이 맛있는 식당을 추천하셨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명자 씨가 추천한 음식은 왜 이렇게 밍밍해요? 역시 입맛도 맹하시네. 다들 웃었습니다. 김 어르신도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낮춘 말을 이용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밤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니까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는 68살 박술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늘 저는 못 배워서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배우신 게 없어서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시잖아요. 박 어르신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며느리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던 말을 따라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습관이 됩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붙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70살 정태수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나름 경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정 씨는 좀 자신감이 넘치네 하는 소리도 들으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자신감은 허세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패예요.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자신을 낮추는 말을 멈추세요. 저는 맹해서요. 대신 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못 배워서요. 대신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나이 먹어서요. 대신 오래 살아서 아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이경숙 어르신은 6개월 동안 이 연습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멋진 사람이야 한마디씩 하셨어요. 처음엔 우스웠지만 계속하니까 말투가 달라지셨고 사람들 태도도 바뀌더랍니다. 너무 착한 게 탈입니다. 겸손한 척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탈입니다. 이제는 당당해지세요. 나를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그게 나이 들어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툭 던졌다고 해봅시다. 오늘은 내가 밥 사야지. 너 요즘 잘 나가잖아.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정색하면 싸움이 되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반복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부드럽지만 단호한 대처입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내용은 분명하게. 이게 품격 있는 어른의 대처법입니다. 인천에 사는 67살 조미란 어르신은 이런 상황을 잘 넘기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친구가 오늘 미란이가 커피 사야지 하고 농담처럼 말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내 하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조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제가 샀잖아요. 오늘은 언니 차례예요. 친구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그래. 그럼 내가 살게 하고 넘어갔답니다. 조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웃는 얼굴로 경계 세우기입니다. 화내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 사람 만만치 않네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다음부턴 쉽게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대구에 사는 70두 이사 안정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데 어떤 주민이 늘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한두 번은 도와드렸는데 그게 매일 반복됐어요. 한 어르신은 허리도 안 좋으신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주민이 또 부탁했을 때 한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건 들기 어려워요. 택배 기사님께 부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상대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거절하는 게 미안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세상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뒤로 사람들이 저한테 함부로 부탁 안 해요. 웃으면서 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이잖아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이번엔 제가 어려워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또 하나 상대가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옷 좀 촌스럽네. 요즘 그런 건 안 해. 이런 말이죠. 이럴 때는 웃으며 되물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자기 말의 의도를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상대는 깨닫습니다.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표정입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분명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태도. 그게 품격입니다. 서울에 사는 69살 이순희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노라고 못했어요.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근데 알고 보니 사람들은 제 마음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분명한 사람을 더 존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우리 거절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사람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애매하게 끌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살 김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으면서 노라고 하는 연습을 했더니 인생이 편해졌어요.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됐죠. 그랬더니 스트레스도 줄고 사람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이번엔 어려워요. 처음엔 떨리고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사람한테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겠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웃으면서 단호하게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게 나이 들어 품격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화내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건 겉모습의 자신감보다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아무리 웃으며 경계를 세워도 마음속이 흔들리면 금방 들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단단한지 아니면 겉으로만 버티는 건지. 그래서 진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내면부터 다져야 합니다. 자신감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나옵니다. 거울 속 나에게 괜찮다 한마디를 매일 해보세요. 그건 허세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 운동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살 박철민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처음엔 민망했답니다. 혼자 거울 보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게 내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진짜로 괜찮아지더라고요.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마음이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겁니다. 큰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해낼 수 있는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기.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나는 계획한 걸 해냈다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푸시업 1개라도 해보기. 10개 할 필요 없습니다. 딱 1개만 하세요. 할 수 있으면 2개, 3개.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자신감이 됩니다. 거울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 말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 속 나에게 오늘도 잘했어, 고생했어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반복되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66살 최영자 어르신은 이런 작은 성공들을 60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답니다. 귀찮고 의미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2주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걸 매일 해내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최 어르신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랍니다. 최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달라진 건 없는데 사람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나중에 알았죠. 내가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기운은 바로 이 내면에서 나옵니다. 말투나 행동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 단단함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70살 이동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남들이 무시하면 속으로 화만 났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왜냐면 내가 나한테도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매일 작은 성공을 쌓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가 함부로 대하면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실패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단단함을 만듭니다. 광주에 사는 69살 정미숙 어르신은 처음엔 3일도 못 버티셨답니다. 계획 세우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시작하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평가라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으니까요.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요. 오늘은 그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창문 열기, 푸시업 1개, 거울 보며 칭찬하기. 이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당신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단단한 내면, 그게 품격의 시작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70살 오정분 어르신은 20년 된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얘긴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이상하게 끊어내질 못하겠어요. 이런 고민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 관계엔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 멀리 둬야 할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 어르신은 결국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쁘다고 말씀하시고 만나자는 약속도 조금씩 미루셨어요. 처음엔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답니다. 20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생기던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만나고 나서 기분 나빴던 일도 없어졌습니다. 오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새로운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똥차가 가야 새차가 온다는 말, 그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여유가 생깁니다. 서울에 사는 한영희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모임에서 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셨어요. 장소 예약, 회비 정리, 메뉴 선정. 힘든 일은 다 한 어르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임에선 한 어르신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은 그 모임을 나오셨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답니다. 사람들은 섭섭해했지만 한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선 모두가 평등하게 일을 나눠서 했고 한 어르신 의견도 존중해줬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용기 내서 정리하길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관계의 거리를 둬야 할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연락이 오면 답장을 조금 늦게 하고 만나자는 약속은 다음에 시간 되면 하고 미루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이명숙 어르신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늘 자기 자랑만 하고 이 어르신 얘기는 듣지도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만나고 나면 기분만 나빴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이 어르신은 확고했습니다. 내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해요. 부산에 사는 김동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그 귀한 시간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한테 쓸 수 없어요.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인천에 사는 박경자 어르신은 관계 정리를 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외로울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나쁜 관계 때문에 생기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여유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둘 필요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이용하고 만나면 기분만 나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품격 있게 거리를 두는 용기를 내세요. 이젠 그만 내 인생은 내가 지킬게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그게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용기를 내보세요.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진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다담 지혜가 품격 있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